자, 그러면 일단은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게 에아프 3 수업이고 AI 프로그래밍 3 수업이고, 아 그래, 지난주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온 친구가 있기는 했는데, 나 당신 얼굴 사실 처음 본다, 근데 여기 다 한 통속인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2주차 월요일에 돌입을 했고, 저도 이제 올해 좀 고민하고 있어요. 올해 어쩌다 보니까 2학년 수업을 2개를 맡게 됐고, 그래서 원래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살짝 2학년 시점에 가져가 볼 만한 내용물들 중에 일부를 이제 저한테는 금요일 반인 다른 학교 그쪽에는 C 다음에 일종의 유사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여러분이 제가 듣기로는 2학년 2학기 때 배운다고 들었던 것 같은 자료구조 수업을 제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3시간이랑 우리 3시간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풀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오늘 이런저런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들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를 풀기 위한 시작점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노말노말한 자바 프로그래밍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올라오기 직전쯤에 대충 .pdf 파일 만들어 갖고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두니까 심심한 친구들은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열심히 설치하고 있는 이클립스라는 친구 어떻게 쓰냐? 일단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친구 이미 써본 적 있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 친구만큼이나 쉬우니까 이쪽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내 첫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라든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방법 같은 것들, 자잘한 스킬들을 오늘 일단 챙겨 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거다 하더라도 뭐 한 학기 동안 계속 만들고 지우고 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작년 3월에 스타트하면서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거다, 내 맘대로 짤 수 있다, 여러분만의 게임 만들고 여름 방학을 기분 좋게 맞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들어가니까 좀 이제 시리어스한 얘기 C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주는 컴퓨터라는 친구, 그 다음에 그 친구랑 나 사이에 내 .c 파일이랑 실제 컴퓨터 사이에 뭔가 가운데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해주는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존재하고, 그 친구가 활약을 하는 타이밍, 시점에 해당하는 컴파일 타임을 코드 적는 시점과 런타임 사이에 밀어넣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해놓고 지금 올라와서 우리 이번 학기에 우리가 중시하려고 하는 거는 소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만한 것들 해서, 프로그래밍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 건데 과거랑 다르게 우리 지금 나 자신도 못 믿는 상황이잖아요. 내 팀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팀원들이랑 나랑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코드 적는 시점도 이제 우리가 여러 단계로 나눠 가지고 구경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로 이름을 본격적으로 들고 가서 다음 주부터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학기 핵심 내용들 중 하나고, 오늘은 일단 느낌만 살짝 구경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니까 실습 하나 해봐야겠죠. 다음 주에 이제 썰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간단한 데이터 흐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살짝 같이 진행해보고 일단 영상으로 남겨놓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로 스타트 해봅시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우리 이클립스의 갖가지 기능들을 같이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클립스 잘 떴다면 지금 아마도 우리는 맨 처음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텅텅 비어있는 게 맞아요. 근데 비어있는 창을 그냥 내비두긴 뭐하니까 우리한테 굳이 막 새로운 거 첫 번째 프로젝트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권유를, 마케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안 뜨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 싶다라면 맨 왼쪽 위에 이렇게 New라고 적혀 있는 거 옆에 세모를 누르시면 자바 프로젝트를 골라서
시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눌러주시면 자, 그래서 create a 자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이름은 결국은 내가 새로 만들려는 자바 프로그램 자체의 이름이 뭐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쓰던 당시에도 뭐 W7주차 프랙티스 예시라든가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솔루션 뭐 그런 복잡한 얘기도 있긴 했지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3월 달쯤에 9월 달쯤에 처음으로 만드는 그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적당히 헬로 월드 정도로 프로젝트 이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음 설치하고 세팅을 지금 한 번만 잘 확인해 두면 이거 그대로 한 학기 동안 그대로 들고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JRE라고 돼 있는 이렇게 묶어놓은 그룹박스라고 부르죠. 요게 한 뭉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밑에 3개가 더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JRE 부분을 보시면 여기를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그라미가 3개 있고 맨 위에 거가 선택돼 있으면 됩니다. 콕 박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자, 숫자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자바 SE라고 적혀 있고 대충 숫자가 15 정도 이상만 적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설치했다라면 아마도 23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레이아웃 같은 것들은 원래 세팅 그대로 가셔도 되고,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요 모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체크가 2개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요 모듈이라는 거는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모듈 우리 그 작년 1학기 수업에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py 파일 임포트 타임 하면 타임 모듈 우리가 이제 수입해 가지고 쓰는 거였죠. 그래서 파이썬 동네처럼 자바 동네도 21세기의 모듈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우리 시점에는 아직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제하면 아래 것도 자동으로 해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듈은 안 쓴다 부분만 추가로 신경 써서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 키를 쳐서 피니시 버튼을 강타를 해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방금 내가 정한 이름의 폴더 하나가 새로 생기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해보면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자리에 적절한 이름 적으시고 JRE 동그라미 3개 중에 맨 위에 거 선택돼 있고 적당히 숫자 옆에 떠 있나, 그 다음에 모듈 체크박스 둘 다 체크 해제 잘 돼 있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만들 때는 이 상태 그대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보여줄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이름만 새로 정하고 엔터키 강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이면 성공이에요.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추가가 끝났고, 그럼 이제 열심히 오늘 문장이라도 하나 적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바 코드를 적기 위한 .자바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지금 폴더 생겼잖아요. 이 친구를 까시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방금 전 설정한 그 숫자 달려있는 라이브러리 어쩌고가 있고 그 밑에 src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src 뭐의 약자일까요? 보통 컴퓨터 동네에서 src 세 글자는 소스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소스 코드, 우리가 자바 코드 적기 위한 각가지 파일들을 src 폴더에 몰아갖고 보여줄 겁니다.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RES라는 폴더 리소스의 약자, BIN이라는 폴더 바이너리의 약자 해가지고 뭐 스팀 같은 데서 게임 다운로드 해갖고 그 게임 폴더 열어보면 그런 느낌의 LIB 하면 라이브러리의 약자 같은 식으로 이 동네에서 자주 쓰이는 세 글자 수거 같은 느낌의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방금 프로젝트 만들었기 때문에 소스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뭐 헬로월드 출력하는 문장 하나라도 적기 위해 일단 지금 시점에 .자바 파일 하나를 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할 타이밍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가 무슨 프로젝트에 추가할 거냐, 연 다음에 src 폴더를 오른쪽 클릭을 하고 new를 고르시면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중에 패키지,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놈 요걸 하고 있어요. 리코드, 어노테이션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클래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C 동그라미 녹색으로 돼 있는. 그러면 우리한테 새로운 자바 클래스를 추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담겨 있는 창을 보여줄 거예요. 일단 이런 느낌의 창이 뜨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 제목은 새로운 점 자바 파일 추가하기라고 해놓고 여러분들한테는 클래스를 고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가 뭡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제는 죽은 밈인 것 같은데 뭐 클래스가 다르다 뭐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클라세라고 부르죠. 아무튼 간에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강의실을 클래스룸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다 하면 일종의 격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 단어를 꽤나 자주 쓴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과거를 한번 살짝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바 말고 파이썬 다루던 작년 청초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고, 각각의 모듈 .py 파일 안에는 우리가 문장들을 엔터 쳐가면서 순서대로 적어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F5를 누르거나 아니면 임포트 랜덤하고 엔터를 치거나 해갖고 그 임포트 문을 실행하는 타이밍에 .py 파일 안에 적혀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기본적인 순차 흐름 아래에서 가끔 분기 반복도 하겠지만 아무튼 실행을 했었습니다. C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다음 거기도 모듈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짤막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C 동네에서도 모듈은 기본적으로 파일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6가지 표, 글로벌 로컬 있고 스태틱 어토매틱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인터널 해가지고 .c 파일 안에서만 링크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이름. 다른 .c 파일 어딘가에 익스턴 어쩌고 선언 적어 놓으면 이제 링크 받아가지고 다른 .c 파일 가지고 정의해놨던 그 4바이트만큼을 끌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친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C 프로그램은 역시나 여러 개의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이랑 다르게 문장을 맨 땅에 적는 게 불가능했죠. 우리가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해도 함수 정의 일단 메인이라는 엄청 특별한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printf 헬로월드를 적어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 동네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자바 동네는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은 요 여러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도 일단 우리 방금 전 얘기했던 모듈 개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자바의 모듈 개념은 파이썬이나 C랑 다르게 그 .자바 파일 하나랑 모듈 하나가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체크 해제를 한 거고요. 얘네 1도 안 중요하니까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 이러한 뭔가 잘 모르겠지만 클래스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클래스 정의라는 걸 적어가지고 내 자바 프로그램에는 예를 들면 student라는 이름의 새로운 클래스를 도입해 갖고 쓸 거야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클래스 정의를 적어서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역시나 파이썬 동네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이 미리 그렇게 도입해 둔 어딘가에 클래스 정의를 미리 적어 두신 클래스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바 동네에서는 .자바 파일 하나를 추가한다 할 때 그 .자바 파일 하나하나마다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하나씩 밀어 넣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클래스 정의해 봅시다 하면은 그 이름의 .자바 파일을 추가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수많은 정의들 C 동네, 파이썬 동네에서 적어본 적 있잖아요. 정의, 데피니션 우리 어떤 느낌으로 배웠습니까? 2학기 때 우리 살짝 등장했었죠. 선언이랑 정의를 살짝 구분해 보면서 대조를 해봤습니다. 정의. 자, 일단 선언을 다시 봅시다. 선언은 뭔가의 이름이랑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우리가 미리 적어두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C는 엔간하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 반드시 먼저 그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적어놔야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변수 선언이다. 그걸 int 값 하나 담는 용도로 쓸 거냐, 더블 값 하나를 담는 용도로 쓸 거냐를 여러분이 선언 적을 때 꼭 미리 정해놔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에 대비해서 정의는 이제 추가로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물을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C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상수값을 정하는 것. 역시나 중의적인 표현으로 정의로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클래스 정의는 일단은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적는 거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예를 들면 student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을 때 그러면
학생이라는 무언가에 대한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야 될 거냐? 예를 들면 중괄호 안에 내용물을 적절히 적어가면서 키보드 쳐가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학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대충 넘겨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자,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점 자바 파일 하나를 추가하면서 또한 새로운 클래스 하나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1대1로 매핑해 가면서 추가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클래스라는 단어도 우리 수업에서 상당히 중간고사 때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슬쩍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요 클래스라는 단어 맨 처음 언제 등장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파이썬 시절에 요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민증을 깐다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인터랙티브가 나한테 인트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트는 무슨 형식이냐? 인트는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분명히 파란 글자로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냥 한국말로 말할 때 형식입니다 라고 적당히 뭉뚱그려서 넘어갔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 CLASS라는 매우 자주 쓰이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의미를 자바를 써서 우리가 구경해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 특히나 형식으로 그냥 적당히 직역을 해서 오역을 해가지고 진행했었던 것까지 떠올리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해두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근데 그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클래스 하나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추가하는 클래스의 이름으로 나름 적절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새로 만들려는 프로그램이란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정하기 위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또는 새로운 .자바 파일을 추가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네임 옆에 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적당히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름은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추가하는 이 자바 프로그램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 할 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답변으로서 내용물을 적어 놓기 위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여기서 지금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요거는 좀 답정너 같기는 한데 Alt V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뭐 퍼블릭이니 논이니 뭐 슈퍼 클래스니 이런 건 지금 구경 안 해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가 Alt V를 누를 때마다 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적혀 있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됐다가 해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체크를 해놓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이게 체크된 상태로 여러분은 일단은 엔터를 쳐서 이 창을 피니시 버튼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제정신이었다면 지난 학기 때 이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밑에 버튼이 2개 있잖아요. 자, 이 창은 우리한테 뭔가 추가로 할 말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이클립스 위에 떠 있는 별도의 창입니다. 보통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어떤 느낌으로 만들 거냐를 궁금해하고 있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버튼이 2개가 있고 하나는 피니시 이대로 만들어줘 제출하는 버튼이고 그 옆에 거는 나 갑자기 단순 변심해서 꺼져 하고 닫는 버튼이 될 거예요. 취소 버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피니시 버튼은 뭔가 유채색으로 강조가 돼 있고 캔슬 버튼은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GUI 동네 그냥 윈도우라든가 맥 동네라든가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다 됐어. 앞으로 갑시다. 긍정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는 엔터 키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 키를 치면 이 피니시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반대에 해당하는 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취소할래 할 때는 보통은 ESC 키를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캔슬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해 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Alt V를 누를 때 지금 보시면 요게 체크박스가 체크되잖아요.
요 체크박스 설명을 잘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요 V에만 밑줄을 쳐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밑줄이 안 보인다면 Alt 키를 누르면 그때부터 밑줄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겹치지 않게 P, C, S, E, L, A, E 잠깐 E는 겹치잖아. 아무튼 간에 V는 지금 겹치지 않고 있고 요 밑줄 친 글자를 Alt 키랑 같이 입력하면 여러분이 마우스를 써서 이 체크박스를 클릭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동등한 느낌으로 입력을 한 걸로 간주해 두도록 그런 서비스도 보통 GUI 동네에서 많이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걸 체크한 채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텅텅 비어 있었던 한가운데 프로그램.java 내용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첫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public class program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동네도 아마도 C 동네처럼 중괄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내용물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잘은 모르겠지만 메인이라는 이름 익숙하죠? 그래서 인수 이런 식으로 뭔가 받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덩어리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을 적어놓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주석으로 to-do 내가 자동으로 만든 내용입니다라고 영어로 시침질까지 해놓고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인 어쩌구에 대한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를 아까 전에 Alt V를 눌러서 체크했다면 동봉해둔 채로 우리한테 .java 파일을 만들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준비가 다 끝났다라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냥 다짜고짜 헬로 월드 하면 됐었고 사실 그 동네는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3하고 엔터 치는 것부터 스타트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C 동네에서도 이제 그래도 파이썬 한 학기 하고 넘어왔다 보니까 뭐 이 동네는 그런가 보다. 문장을 맨 땅에 적는 게 안 되면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적어야 된다면 그럼 당연스럽게도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그 문장도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넣어야겠구나. 그 다음에 자 F5를 누른다든가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나의 파이썬 프로그램, 나의 C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거의 의미도 조금 달라지게 되겠구나.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지금 멱살 잡고 있는 그 .py 파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왜냐? 거기는 문장의 나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C는 그렇지 않죠. C는 함수 정의가 여기저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미리 약속해둔 이름이 MAIN인 친구를 무조건 가장 먼저 호출하도록 돼 있다라고 우리가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 런타임에는 그런 메인에 대한 호출식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짝 구경을 해봤었죠. 일단 자바는 그 둘 중에 C의 경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자바에서도 여러분이 문장을 어떤 함수 정의라고 얘기할 만한 그거의 바깥에 중괄호 바깥에 맨 땅에 적는 건 막혀 있겠구나라고 지금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메인 어쩌고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실행되게끔 순차 분기 반복 흐름에 맞게 적어두기만 하면 내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멋들어지게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요 정도로까지 얘기해두고 자 만든 김에 프로그램 하나를 한번 직접 작성해 봅시다. 그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프로그램.java 내용 적혀 있는 곳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SYSOUT라고 6글자를 한번 적은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동네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는 동안에는 요 탭 제목 프로그램.java 왼쪽에 별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얘 지금 파일 내용이랑 다르니까 필요하다면 저장하셔야 돼요 라고 안내하는 지시자죠. 일반적으로 쓰는. 그 다음에 저장하면 저 별표가 사라지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SYSOUT까지 적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이클립스가
여기저기에 지금 빨강색으로 오류 마커를 부착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YSOUT 이거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줄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자바 오류가 있습니다. 이러고 지금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나니까 이제 헬로월드가 답이 없습니다. 소스 파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지만 막 쌀가마니 같은 아이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자바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XX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코드 적는 창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칩을 하나를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써봤으니까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오른쪽 스크롤 바에다가 대충 전체 프로그램에 어떤 부분에 지금 경고가 있다, 오류가 있다, 내지는 이 이름이 지금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다 같은 걸 일종의 미니맵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도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빨간 칩을 클릭을 하면 그 빨간 칩을 발생시킨 오류가 발생한 그 줄로 언제든지 점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색 네모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파일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까지는 이게 없던 시절까지는 여기에 지금 그런 빨간색 마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발견을 하면 우리가 그걸 좀 더 알아채기 쉽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utline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우리가 정한 이름 프로그램 안에 지금 메인 괄호 열고 닫고가 적혀 있고 여기도 지금 다 시뻘겋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아마도 요 프로블럼스 탭, 그래서 오류들 목록이 코드 적는 곳 아래에 지금 보일 거예요. 거기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6글자 적고 저장했는데 오류가 지금 3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당신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온몸에 지금 빨간 두드러기를 내서 너 지금 문제 있어. 이거 지금 고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구경해보고 왔고 일단 우리 아이들은 다운로드 받는데 막 5분 딸깍하고 설치하는데 5분 정도 걸렸잖아요. 아이들은 엄청 가벼운 친구였어요. 우리 지난 학기에 설치해서 썼던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클립스는 상대적으로 다운로드를 꽤 많이 해야 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70메가 다운로드하고 추가로 1기가 정도를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비록 우리는 그 자동 설치하는 걸 쓰긴 했지만 중간에 4GB 정도를 추가로 다운로드를 해서 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무거운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우리가 키보드 열심히 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 이 친구가 방금 적은 한 줄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요 지금 적고 있는 중괄호 안 내용으로는 오류가 있는가 아닌가를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자, 우리 아직 영타 여러분 타자 연습 같은 거 해보면 아직 300타 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친구들이. 자, 분당 300타입니다. 그러면 초당 5번 친다는 거예요. 키보드를.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FPS 60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클립스 입장에서는 대부분 상황에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키보드를 엄청나게 느리게 치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번 키보드 칠 때마다 검사하거나 또는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파일에다 옮겨 적으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하겠어 라고 단축키 입력하면 그때는 이제 런타임에 잘못 동작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진짜 제대로 된 검사를, 본격적인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확인한 결과 뭔가 지금 요 점 자바 파일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최대한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끔 여기저기에다가 빨간색 마커를 부착을 해주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이런 개발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빨간색을 보면 일단은 원래 적던 거를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 .c 파일 다룰 때는 그래도 예를 들면 main.c
아니면 다른 것.c 끼케아 파일 2개 정도를 우리가 써봤어요. 우리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문제들에 도전하면서 컴퓨터 컴파일러를 논의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java 파일을 어쩌면 10개, 20개 이상 다루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자바 자체가 그런 거를 전제하고 만든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지금 a.java 코드 작성하다가 뭔가 키워드 하나를 덜 적거나 더 적거나 하면 여기서만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다른 .java 파일에서 오류가 나거나 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빨간 줄 적혀 있는 걸 그냥 내비둔 채로 다른 .java 파일을 고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자바를 써서 프로그래밍 진행할 때는 중간중간 적당히 숨 고르고 싶은 타이밍에 저장을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든가 문제 목록이라든가 등등에 혹시나 빨강색 마커가 들어가 있지는 않나.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가급적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코드 적었는지 기억나는 타이밍에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걸 일단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SYSOUT 6글자는 유효한 자바 코드가 아닙니다. 유효한 자바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 수업에선 sysout이라고 줄여서 부를 것 같아요. 요 T 오른쪽에 여러분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약간 꿈뻑거리다가 이런 느낌으로 system.out.println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과 같은 느낌으로 함수 호출식 같은 느낌이죠. 가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서는 지금 두 여는 괄호랑 닫는 괄호 사이에 깜빡거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나 본인이 실패했다 라면 ESC 키 눌러서 일단은 취소를 하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정상 동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충 프린트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감이 오죠.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를 하고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적고 엔터 키를 한번 쳐보세요. 근본 있는 13글자를 적고 엔터 키를 치면 우리의 커서는 닫는 세미콜론, 문장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C랑 비슷하게. 의 뒤로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제 여기저기 있었던 빨강색 마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까지. 그래서 문제 목록에도 0개 있습니다 라고 예쁘게 얘기하는 것까지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의 첫 자바 프로그램 작성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고 저장하면 되고 그래서 요 한 줄은 이제 유효한 자바 코드 뭐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얘는 아마도 수식문이겠죠. 저 호출식 적고 수식 하나 적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적어서 문장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 문장 처음에 딱 한 번 실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될 겁니다. 와 같이 썰을 푸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클립스 동네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은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내 노트북에 F11 키가 없다 라면 예를 들면 뭐 술 먹고 컨트롤 키를 깨부셨다라면 왼쪽 위에 있는 요 벌레 모양 옆에 있는 화살표 적혀 있는 녹색 동그라미 중에 왼쪽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면 컨트롤 F11 누른 거랑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코드 적는 창 아래 콘솔 탭이 뻥 하고 열리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원래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내용이 예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F5 눌렀을 때 인터랙티브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했었죠.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 컨트롤 F5 누르면 완전 별개의 검은 창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출력 결과 나오고 뭐 프로세스가 종료됐습니다. 그런 마지막 메시지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클립스는 또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인터랙티브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은 발견을 못했는데 콘솔 탭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해서 여기다가 지금 출력 결과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이 정도 구경하면 네, 첫 자바 프로그램 실행에 성공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1시간 반이 지난 것 같고 1시간이 지난 거죠? 4시 반이면. 우리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제가 400명 독방이라고 얘기했던 게 680명 독방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나 빼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조바심 난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작년에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다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일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온전히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고, 일단은 우리 수업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금 자바 수업을 오늘 이 수업이랑 화요일 오전반이랑 2개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화요일 오전반이랑은 스케줄을 다르게 가져갈 겁니다. 그쪽은 좀 나쁜 말로 적폐에 해당하는 제가 옛날부터 진행했던 수업 자료를 계속 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전공자 수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C를 안 했어요. 작년에 파이썬을 제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그냥 스테이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일단은 한 1년 동안 같이 고생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가급적 우리한테 적합한 내용으로 신규 내용들 위주로 채워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내용이 있다면 금요일 날 그 옆반, 다른 학교 옆반 자료구조 수업에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같이 들으면서 역시나 부가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앉아있는 개개인은 뭐 작년에 뭐 어떤 친구는 많이 놀았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고 그럴 거잖아요. 등등등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2, 4학번 친구들 위주로 앉아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전혀 남들이라든가 뭐 체면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수업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때그때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 수업용 개발 환경이면 최소한 일요일 정도에는 다운로드를 시작해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좀 안심이 될 테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인간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콘솔 탭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뜨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일단은 내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실행까지 완벽하게 지금 잘 동작했다 보시면 돼요. 이클립스도 잘 깔았고, 지금 이게 가능하면 우리 후반부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놓고 본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적은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당시랑 C 당시랑 비슷한 느낌으로 출력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방금 자동 완성당한 문장 하나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나를 역으로 이제 헤아려 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다양한 이름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이름들, 단어들의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퍼블릭 같은 거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도 아무 변화도 없을 거예요. 일단 쟤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프로그램이라든가 메인이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뭔가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이클립스가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각각의 이름들의 마우스 포인터 한번 갖다 대 보시고 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고 얘는 다른 방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네 같은 것들을 낌새를 살짝 눈치를 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마우스 갖다 대면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그냥 단답형의 복사 붙여넣기가 따로 없죠. 메인은 void 프로그램.main입니다. 괄호 열고 닫고 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스트링 대괄호 열고 닫고 args. 지금 다시 보니까 요거를 지금 복붙해 갖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면 함수 같은 느낌이면 args는 인수 이름이 되는 거고 void는 return 형식이 되는 거죠. return 값의 형식. 지금 같은 경우는 void로 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정의 첫 줄의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토를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main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첫 줄에는 지금. 근데 거기다가 굳이 회색으로 프로그램.main이지롱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부연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같은
우리가 직접 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용한 이름들에도 마우스를 갖다 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java.lang 시스템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영어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사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시스템은 아마도 클래스 이름인가 봅니다. 오늘 새로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얼마나 근본 있는 존재인지, 우리 자바 지금 21, 23 막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자바 1.0부터 유서 깊게 존재하던 이름인 것 같아 보여요. 일단 시스템은 그렇고 OUT는 역시나 또 다른 느낌으로 우리한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스템.out이라 적혀 있었고 시스템이 java.lang 시스템이었고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왼쪽엔 뭔가 이상한 게 적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얘에 대한 영어 설명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너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OUT를 쓰게 될 거다라고 예시 코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print ln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이런 느낌으로 추가로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인수 하나 받는 친구인 것 같고 아마도 스트링 형식, 우리 파이썬의 str 형식 써본 적 있잖아요. str이 스트링의 약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소위 한국말로 하면 문자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바 동네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C 동네에서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랑 구분해 본 적 있잖아요. 자바 동네에서도 일단 그 둘을 구분합니다. 글자 하나에 대한 형식, 차 형식이라 불렀던 게 자바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 글자들을 여기 적어놓은 그 순서대로 리터럴리 이 순서대로 출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미하는 큰 따옴표를 써서 13글자를 지정을 해놨다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아마도 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트링 형식, 수식으로서 스트링 리터럴로서 다루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양한 이름들 구경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몇몇 이름들에 대한 영어 설명이 존재한다는 거 구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추가적인 느낀 점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써본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이클립스도 역시나 각 이름들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짝 우리가 눈으로 구경해 봤는데 각 이름마다 그 설명의 첫 줄을 구성하는 방법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을 짚을 수 있다면 일단 성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인에 마우스 갖다 대면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인수 어떻게 하면 되냐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시스템이라든가 아웃은 마우스 갖다 대도 그런 식으로 얘 인수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시스템이랑 아웃은 메인 또는 프린트 ln과 같은 코드 덩어리의 이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OUT는 어떤 느낌의 이름이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등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다르다는 점 정도를 짚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할 만한 거는 많은 이름들이 그 설명 첫 줄에 그 이름 왼쪽에 다른 이름들이 주렁주렁 단체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스템 6글자 적혀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웬걸 java.lang 시스템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점은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구경해 본 적이 있죠. time.sleep, random.wendInto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당시에 점 연산자를 써서 어느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쓰겠다와 같이 써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C 동네에서 기말고사 직전 타이밍에 구조체 얘기하면서 능력치 정보의 힘 능력치 할 때도 점 연산자를 써서 여러 옵셋 중에 하나를 밀어놓고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점 연산자는 사실 덧셈 연산자다라는 얘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썼던 그런 점들이 여기도 지금 콕콕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지금 수식은 아닙니다. 툴팁 첫 줄이에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때 봤던 그 마침표들이 각각의 이름들 사이에 오손도손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쓰던 당시랑 다르게 C 쓰던 당시랑 다르게 이 자바를 쓸 때 다양한 이름들을 굴비 두릅 엮듯이 조물조물 엮어가면서 구경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파이썬 쓰던 당시에도 일단 이 점은 실제로 찍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이라는 이름을 쓸 거냐와 같이 우리가 지정을 하는 용도로 점 연산자를 적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동네 같은 경우는 일단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예를 들면 int 넘버 세미콜론 이렇게 선언을 적어놨다 치면 그 넘버라는 이름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항상 그 넘버의 형식, 얘 무슨 값 담기 위한 변수 이름이냐, 그 형식 이름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파이썬은 전혀 그렇지 않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넘버는 3하고 엔터를 친다 하더라도 그 넘버라는 6글자 이름이랑 int라는 3글자 이름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진 않았어요. 값의 형식은 메모리 위에 각각의 칸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C는 절대 그렇지 않았었고 뭐 등등. 그렇게 하면 이제 int 넘버 세미콜론 선언을 적어놨다면 넘버라는 이름과 int라는 이름도 역시나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C 동네에서도 구조체에 형식 수식을 적고 오른쪽에 점 연산자를 적었던 적도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쪽에서 이름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들, 편린을 구경할 수 있었고 추가로 어떤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인수 이름 역시나 항상 같이 다녔을 것 같기는 해요. 함수 정의 첫 줄 생각해 보십시다. 파이썬의 함수 정의 첫 줄 df func 괄호 열고 뭐 x 괄호 닫고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x는 그 함수 func에 대한 인수 이름이다 해서 그 두 이름은 관계를 맺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우리가 이름을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과 다른 이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지금 여러분이 복습을 하면서 작년의 기억을 되뇌이면서 이런저런 스토리들을 다시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오늘 당장 여기서 해놓고 가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리 슬라이드까지 제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요것들에 더해서 자바 동네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본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훨씬 더 많은 이름들이 줄줄이 붙어서 지금 다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직접 적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java.lang이 적혀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println이 지금 더 심각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가 쉽게 구경해 본 적 없었던 java.io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printstream이라는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요 printstream이라는 이름은 요 왼쪽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도. 물론 이제 out이라는 이름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printstream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걔가 out이라는 이름에 점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println 설명에는 out라는 이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들 맘대로죠 아주 그냥. 메인은 이제 조금 우리가 직접 중괄호 열고 닫고를 보는 거니까 여기다 프로그램.main이라고 하는 건 그럭저럭 납득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에 정의를 적어둔 이름 main이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아직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상입니다. 우리가 파이썬 당시에 또는 C 당시에 구경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름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자바에는 존재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실마리를 우리가 15주에 걸쳐서 찬찬히 풀어내서 왜 자바 동네는 이런 복잡한 지금 뭔가 점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너 개, 네다섯 개, 6개까지 찍힐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제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도 그렇게 점점점점 가득 박혀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 설명하면서. 왜 자바 동네에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툴팁 첫 줄을 보여주도록 만들어 놨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와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여러분이 체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여흥으로 남겨두고 오늘은 일단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언제 쉴래요? 우리 평소에 언제 쉬었습니까? 2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처음 수업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길 가던 사람이 예를 들면 나를 막 사진 찍고 막 고소를 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하면서 그 막 있잖아요. 저 막 모자 쓰고 다녔잖아요. 강사놈 하면서 온몸에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2호학번 친구들 앞에서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저한테는 여기서 수업 진행하는 게 그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정감이 듭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 2학년 됐으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때그때 부담 갖지 말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말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제일 좋은 게 우리들 개개인이 본인이 원하는 궁금한 것들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우리가 일단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름들 존재한다.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역시나 원래 보이지 않았던 엄청 다양한 이름들이 왼쪽에 점점점 해가지고 박혀 있는 것까지 구경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일단 살짝 회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이름들 우리가 구경해봤고 그런 이름들 중에 몇몇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타임점 슬립이 그랬습니다.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 그냥 맨 땅에 슬립했으면 아마 오류가 났었을 거예요. 당시 우리가 직접 시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긴 하지만 두 이름의 조합, 가운데 마침표 하나 찍고 두 이름을 조합함으로써 당시 우리 예를 들면 0.5초 동안 잠드는 문장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주 써봤습니다. random.wendint라든가 등등. 그 다음에 C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데이터 이름, 예를 들면 배열 이름이든 함수 이름이든 함수도 결국 리턴 형식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엔간한 이름들은 항상 먼저 반드시 그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이름들을 추가로 적어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int 더블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넘버는 int 전용 int 변수 이름입니다 라고 항상 그 두 이름은 세트로 묶여 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파이썬에서 본 적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모두 이 함수 개념에 대해서는 함수 이름과 그에 대한 인수 이름, 리턴 값은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또 일단은 우리가 첫 줄에 먼저 둘 다 적어놓고 스타트를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파이썬이라 하더라도 인수의 형식은 정하지 않았지만 인수의 이름은 처음에 적고 스타트를 했어요. 물론 걔는 로컬 이름으로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 복잡한 얘기가 추가로 튀어나오겠지만 아무튼 어떤 함수 이름과 그에 대한 인수 이름은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닌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다양한 이름들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느낀 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떡밥을 해소를 하는 과정을 중간고사 이전까지 충분히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발견했다라고 봐주시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을 써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적은 그 한 줄 문장 하나를 우리 능숙한 복붙 Shift 아래 화살표로 한 줄 전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클립스도 마우스 트리플 클릭을 지원합니다. 클릭 한 번 하면 커서 이동, 클릭 두 번 하면 단어 단위 선택이죠. 클릭 세 번 하면 커서가 있던 그 한 줄을 통째로 선택을 해줘요. 아무튼 한 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조금 특이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Alt, Shift, G를 한번 눌러보세요. 또는 맥 쓰는 친구들은 이 단축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트리플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트리플 클릭이 됐고 얘 우클릭하면 이제 조금 내려가면 서라운드 윗이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지선다 문제를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뭔가 화살표 3개 보이긴 한데 걔는 일단 그러려니 하고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9가지 선택지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1, 2, 3번, 1번 do 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는 for, 아마도 for문을 적을 수 있게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나 봐요. 3번은 if문입니다.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에 9번은 우리한테 익숙한 while문 적는 방법을 미리 자동 완성 기능을 마련해 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9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 쓰이는 순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얘는 어떤 순서냐? 우리가 방금 전까지 Alt, Shift, G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치기 쉬운 키에 자주 쓰이는 문장을 배치를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Alt, Shift, G 한 다음에 1키를 누른다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손가락으로 누를 겁니까? 잘 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보다 2번, 3번이 훨씬 더 검지손가락으로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훨씬 더 편한 위치에 있고 사실은 이 두 어쩌고보다는 자바에서도 파이썬 C랑 비슷한 느낌으로 if문, for문은 엄청 자주 적을 거다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9번도 비슷합니다. 7, 8, 9번 부분은 아예 오른손 쓰면 되죠. 양손잡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부분이에요. 기본 위치에서 조금만 올리면 7, 8, 9 손에 닿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4, 5,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지손가락을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기 불편한 위치에 있고 얘네들은 거의 쓰이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세로 튀어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4, 5, 6번 보면 이제 락, 자물쇠란 뜻이죠. 그 다음에 런너블, 요 런은 우리 수업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할 때 런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능형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더 심각해요. synchronized라는 단어가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synchronized 그 수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노래 맞춰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수영하는 그런 거 이제 올림픽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쓰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일단 6번에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은 자주 쓰이는 왈문, 그 다음에 7번,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트라이, 캐치, 트라이, 파이널리 막 그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 트라이 세 글자는 여러분 파이썬 수업 과제 코드 구경할 때 살짝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살짝 짚고 갈 예정이고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요 Alt Shift G에서 구지선다 문제에서 9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9번을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C의 while문이랑 사실상 하등의 차이가 없는 자바의 while문을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내용이 이 while문의 중괄호 안 내용물이 되도록, 그 다음에 while문 첫 줄 늘 적어왔었던 그 수식 조건식을 이제 적기 시작할 거니까 조건식 적는 자리를 선택을 해둔 채로 우리한테 커서를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파이썬이랑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노래가서 출력할 때처럼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을 의미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을 거예요. 자바 동네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true를 적을 때 t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t를 시작하는 true를 적고 엔터 키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까지 깔끔하게 여러분이 진행했다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true 단어 뒤에 갑자기 엔터 키가 되는 게 아니라 줄바꿈이 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커서가 세미콜론 뒤로 가서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우리가 방금 전 발동했던 그 자동 완성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true라고 적고 엔터키 치면 이런 느낌으로 커서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자동 완성 같은 기능을 이클립스가 발동을 했을 때 이런 적절한 위치에 녹색으로 바를 하나를 어딘가에 세워놔요. 아까 시스아웃 할 때도 사실 녹색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 엔터키를 강타를 하면 이제 이 사람 지금 요 왈문 내용 다 쳤나 보다. 요 지금 프린트LN 호출식이랑 세미콜론까지 해서 이 수식문 다 적었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 코드를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게끔 적절한 자리로 커서를 점프시킬 수 있게 자동 완성 기능을 잘 마련을 해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한 줄 내가 반복 실행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발동했단 말이에요. 왈문 껍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마도 지금 이 내용 다음에 또 추가로 반복해야 될 내용, 반복 실행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요 헬로 월드 출력하는 문장 다음 문장을 손쉽게 적을 수 있게끔 커서를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등장할 예정이고 우리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비슷한 기능 써봤죠. 이렇게 엔터키를 자주 쳐가면서 엔터키 강타하는 그 타격감에 몸을 맡기면서 즐거움을 느껴가면서 코드를 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요 참된 동안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헬로월드를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열심히 인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컨트롤 F12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저장을 하지 않은 채로 컨트롤 F12를 누르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늘 그래왔듯 저장한 다음에 실행할 거냐 물어보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 체크박스 내가 앞으로 그냥 컨트롤 F11을 눌러도 무조건 저장하고 실행해줘를 의미하는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OK 버튼을 강타를 하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 한도 끝도 없이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콘솔 탭에 지금 헬로월드를 열심히 출력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살짝 특이한 점으로 이 컨트롤 F11을 5번 정도 연타를 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요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5번에 걸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 번 했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하면 뭔가 지금 콘솔 탭이 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뭐 계속 헬로월드를 열심히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F5를 누를 때는 항상 재부팅을 했어요. 그죠? 이전에 내가 뭐 동방예의지구 프로그램 같은 거 실행한다 하더라도 F5 누르면 걔 그냥 꺼버리고 인터랙티브 재부팅을 한 다음에 새로운 .py 파일 내용물을 실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을 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름 사전 붙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바 동네는 지금 우리가 컨트롤 F11을 5번 연거푸 눌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그 실행을 자력으로 끄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관점에서는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 저 지금 노트북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지금 CPU를 87%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클립스 자체가 이만큼 먹고 있고 요 밑에 있는 O형제 친구들이 오픈JDK O형제 친구들이 그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배터리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고 메모리는 가득가득 차 있고 등등 총체적 난국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어요. 저 지금 팬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콘솔 탭은 하나만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지금 눈으로만 봤을 때는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단 하나만 실행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관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의 콘솔 탭도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요 프로그램 1,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뭐 경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날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 런타임과 관련한 설명이 들어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열심히 막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천천히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건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했습니다와 같은 런타임과 관련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지금 5개의 자바 프로그램 실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걔네들이 콘솔 탭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나 헬로월드 출력해야 돼 좀 기다려봐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또 헬로월드 출력하겠다고 또 올라와서 또 출력하고 와 같이 하나의 콘솔 탭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5개 프로그램이 전부 다 실행 중이라는 겁니다. 컨트롤 F11 또 누른다 하더라도 파이썬처럼 이전 실행을 중단하거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이클립스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콘솔 탭을 5개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내 헬로월드 또 출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연출되고 지금 열심히 제 컴퓨터는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파이썬 당시에 컨트롤 C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 있었죠? C 프로그래밍 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클립스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법은 지금 콘솔 탭 바로 옆에 보이는 저 새빨간 네모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근데 살짝 주의할 점이 이 네모를 누른 다음에 지금 콘솔 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화면 전환이 발생하기 전에 빨간 버튼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눌렀다가 떼기를 해야 돼요. 그걸 5번을 성공을 해야 지금 실행 중인 5개 프로그램을 다 처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훨씬 더 많이 눌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눌렀다 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천천히 눌렀다가 떼면 이런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열심히 이런 식으로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전환이 발생하는 사이 타이밍에 눌렀다 떼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가 뻗었습니다. 죽었어요. 이클립스가. 진짜 사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광클을 했다면 성공적으로 5개를 다 죽였다라면 이 빨간 네모가 사라지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프로그램 5개를 죽이려고 했더니 이클립스가 사망을 했습니다. 다시 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안전하게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눌렀다가 떼면 이런 느낌으로
빨간색 네모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은 사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첫 줄에 설명 나온다 그랬잖아요. 왼쪽 보시면 원래는 이게 이렇지 않았어요. terminated라는 단어가 지금 추가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erminated, 말 그대로 종결한 거예요. 이 케이스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런타임이 아닌 거예요. 를 의미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F10을 또 누르면 terminated가 뜨지 않은 채로 첫 줄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요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과제 코드 실행했더니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java 파일 다시 돌아가서 코드 조금 바꾸고 또 컨트롤 F10을 누른다고 해서 이전에 시작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지금 .java 파일 하나 열심히 건드리는 와중에 이클립스 뒤에는 수많은 실행 중인 자바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 마냥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터미네이트 버튼을 연타를 하든가 해서 지금 굳이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들의 실행을 중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 컴퓨터 너무 빨라가지고 이 빨간 네모 누르는 게 어렵다라면 이 지금 콘솔 탭 본문 있잖아요. 여기로 우클릭하시면 Terminate Disconnect All이라는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걸 누르시면 지금 이클립스로 컨트롤 F10을 눌러서 켠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을 다 죽여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콘솔 탭 막 공유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콘솔 탭을 구경하고 싶다라면 옆에 모니터 버튼 옆에 있는 세모를 누르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래서 콘솔 탭에 뭔가를 출력한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띄워줍니다. 여러분은 여기 지금 아마 5개가 떠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연타를 했다면 5개 다 터미네이티드 돼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2개가 살아있는 상태고 이걸 연타를 해서 죽이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전부 다 터미네이트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클립스는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냐? 파이썬처럼 매번 컨트롤 F10을 누를 때마다 재부팅 비슷하게 이전 거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썰을 살짝 풀어볼게요. 그래서 터미네이티드 떴나 잘 확인해 주시고, 자, 다른 프로그래밍 환경 파이썬이랑 C랑 다르게 자바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이클립스 실제로 켜서 키보드 치고 있는 컴퓨터랑 그렇게 만든 자바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컴퓨터가 서로 다른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저 프로젝터 안에도 조그만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걔가 이제 HDMI라고 부르는 그런 데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받아서 이번에는 어디다가 검은색 어디다 하얀색 비추면 되는 거냐를 결정하는 컴퓨터가 들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조그만 컴퓨터 안에는 보통 이런 느낌으로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 예쁜 앙증맞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TV라든가 스마트 TV 그런 데도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프로젝트에 지금 키보드 안 달려 있잖아요. 그죠? 모니터 같은 거 안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프로젝터를 앞에다가 놔두고 프로그래밍을 저 컴퓨터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노트북에다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스케일을 반대로 가져가면 여러분 막 그런 거 네이버라든가 뭐 그런 서버라든가 여러분 이제 그 멀티플레이어 게임 MMORPG 막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무슨 뭐 썼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개발을 하는 컴퓨터랑 실제 수많은 몇십만 명 사람들한테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컴퓨터랑은 따로 두고 내가 여기서 만든 .java 파일 갖고 자바 프로그램 만들어서 서버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클립스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전제를 해요. 여기서 컨트롤 F10을 누른다고 해서 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서 빨간색 네모 눌렀다고 우리 게임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클릭할 때도 살짝 나왔지만 디스커넥트라는 메뉴도 지금 따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컨트롤 F11을 그냥 단순히 연타를 할 때는 이미 실행 중인 어쩌면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 중일 수도 있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전 실행을 강제로 중단하거나 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끄고 싶으면 끄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고의로 제 노트북도 지금 한번 맛이 갔잖아요. 지금은 고의로 5번 연거 후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초당 수행하는 악성 코드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과제 같은 거 또는 프로젝트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가 유튜브로 지금 노래 들으면서 자바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데 점점 유튜브가 끊기기 시작한다라든가 컴퓨터가 느려지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대부분 친구들이 이번 학기 내에 한두 번쯤 겪는 거고 그 원인 중에 내가 지금 이전에 실행했던 게 혹시 아직 끄지 않은 채로 꺼지지 않은 채로 뒤에 남아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게 존재한다라면 여러분이 제깍제깍 빨간 네모를 누른다든가 우클릭해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메모리를 깔끔하게 CPU를 깔끔하게 유지를 해가면서 이번 한 학기를 보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바 동네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자동으로 꺼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얘기해 드리면 그럭저럭 여러분 노트북 건강을 지켜가면서 이클립스 쓰는 방법의 소개는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원래 목적은 지금 중간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였단 말이죠. 또 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살짝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파이썬으로 이런저런 거 만들어 봤고 C로도 만들어 봤잖아요. 이전에 다뤄본 적 있는 그 정도 스케일의 프로그래밍 문제를 이번엔 자바를 써서 저랑 같이 약간 현장학습 실습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고 느낀 점 한번 생각해보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 능숙한 솜씨로 한번 새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 보세요. 오늘 2주차니까 적당히 we_practice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능숙한 솜씨로 src 폴더 우클릭해서 program.java를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만들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아까 만든 헬로 월드랑 지금 만든 2주차 연습 두 개가 동시에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게 정상이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그냥 X 눌러서 닫아두고 그 다음에 세모 누르고 자바 프로젝트 한 다음에 우리 W2 2주차니까 하고 딴 거 건드리지 말고 엔터키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이제 폴더가 2개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src 폴더 우클릭을 해서 new 하고 클래스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자바 프로그램 새로 만드는 거니까 program.java를 추가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Alt V를 지금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아까 전이랑 똑같이 메인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 자동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이 Alt V를 누르지 않은 채로 엔터를 친다면 지금처럼 제 경우처럼 그냥 클래스 정의인 것 같은 그 중괄호 열고 닫고만 달랑 들어가 있는 조촐한 .java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나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나 그래서 그 메인 그 복잡한 거 못 외웠고 지금 쳐야 된다. 한다면 이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에 커서 갖다 대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메인 4글자를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목록에 이제 메인, 메소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자동 완성 아이콘이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원래 적혀 있었어야 될 그 껍데기를 다시금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적절한 문장을 적을 준비를 해놓고 오늘 간단한 프로그래밍 목표 같이 진행해보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좀 복잡한 첫 번째 목표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사용자가 정한 횟수만큼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사용자가 고른 숫자들을 모두 더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맨 처음에 3하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숫자 3개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숫자까지 입력받으면 최종적으로 저 사람한테 그 세 수를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맨 처음에 3하고 엔터 칠지 11하고 엔터 칠지는 몰라요. 마치 우리 삼각형 그리기 하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되 이번에는 우리 C 수업에서 배열 얘기한 적 있잖아요.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배열의 자바 버전을 곁들여 가지고 데이터를 담는 용도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프린트 ln인가 뭔가 써본 적 있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는 방법, 자바 버전을 역시나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적으로는 우리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이 동네에서는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를 짤막하게 구경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방금 전에 while문 구경해본 바로는 이 부문도 아마 적는 방법이 C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자동 완성도 가능하고 생긴 걸로만 봐서는 지금 C랑 적는 방법이 비슷해 보이니까요. 근데 데이터는 지금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printf 대신에 system.out.println이라고 앉았어요. 그에 반대되는 것도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이 한번 해보고 퇴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시 목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두 가지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이번에 숫자 몇 개를 더하고 싶어 하나를 다룰 겁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예를 들면 3하고 엔터키 쳤다. 저 사람이 지금 숫자 3개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숫자 3개가 각각 몇이냐를 역시나 데이터로서 우리가 담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덧셈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 각각을 다루기 위한 두 개의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자바 동네에서도 C 동네랑 비슷하게 어떤 이름에 대한 정확한 사용 방법을 반드시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익숙한 솜씨로 전부 다 인트 형식이면 다 되겠죠? 간단하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int 뭐 넘버 세미콜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치면 3개의 숫자들을 다룰 예정이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살짝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가 C 동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C 동네에서 배열 선언 할 때 이건 저만 칠게요. C 코드니까 ARR 대괄호 3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적은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죠? 선언에 스페시파이어, 데클러레이터, 이니셜라이저를 적을 수 있는데 자바 동네의 선언에서 데클러레이터를 적을 때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즉시 지금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대요. 이거 지우래요. 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바랑 C는 선언 적는 방법, 규칙이 조금 달라요. 문법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지금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다 넘버를 적고 싶다가 우리의 지금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치면 나는 ARR이라는 이름으로 인트 값 3개를 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10하고 엔터 쳤다면 나는 ARR이라는 이름으로 인트 값 10개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바 동네에서도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C 동네에서도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요 ARR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는 C 컴파일러의 정의는 컴파일 타임에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C 컴파일러는 요 한 줄을 읽으면서 ARR이라는 이름에 대해 몇 바이트를 미리 베타적으로 잡아줘야 되냐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중에 3하고 엔터 칠지 10하고 엔터 칠지를 컴파일 타임에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재 목표를 배열을 가지고 푸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자바 동네에서는 선언을 요 ARR이라는 이름을 배열 이름으로서 내가 도입하고 싶다 할 때 방금 전처럼 이름 오른쪽에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요 int라는 형식 이름 오른쪽에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어떤 친구들은 이게 더 직관적이라 느낄 수 있어요. ARR은 무슨 형식 이름이냐라고 물어보면 int 배열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빨간색 오류 메시지는 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고 일단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나중에 중요한 두 가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두 이름에 대한 선언을 일단은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에요. 그럼 우리 데이터 흐름 다시 생각해보면 프로그램 밖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input 괄호 닫고라든가 scanf라든가 등등 써본 적 있듯이 자바 동네도 미리 잘 만들어둔 뭔가가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system.out. 뭔가를 써서 출력했다면 아마도 그에 대칭되는 system.in 어쩌고가 아마도 존재할 거다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그걸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시점에 선언은 일단 얼추 적었다 치고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프로그램 밖에서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충분히 가져온 다음에 이번 프로그램 실행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그래서 합이 얼만데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계산을 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에 콘솔 탭에다가 저 사람한테 이번 덧셈 결과는 얼마입니다 같이 출력을 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방금 전 우리가 읊었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데이터들을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ARR에 담겨 있는 모든 숫자들을 더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인덱스 개념을 쓸 것 같으니까 인덱스 세미콜론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합이 얼마냐에 해당하는, 최종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우리의 진짜 목표에 해당하는 데이터 하나를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해두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대충 선언은 진짜로 다 적은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진행해 봅시다.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우리 시스템하고 방금 좀 봤을 때 system.out하고 println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지금 확실히 점 찍을 때마다 자동 완성을 착실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도 타임 점 했을 때, C 동네에서도 일단 중간중간에 점 찍을 때 str, dex, con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그때그때 우리한테 지금 당장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줬잖아요. 일단 system.out.까지 했을 때 기능들이 이런 다양한 게 있는 게 있듯이 시스템 점 하면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 중에 out에 대비되는 in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일단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in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런저런 다양한 뭔가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read 있고 wait, 기다려, skip, 얼마만큼 무시해 등등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사용자로부터 int 형식 값 하나를 입력을 받는 게, 전달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기서 int 형식 값 하나라 함은 우리 문자표 상의 숫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를 들어 300 하고 엔터를 쳤다면 내 손에 300이라는 int 값이 떨어지기를 우린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슬프게도 system.in에는 그 기능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system.out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둔 글자들을 출력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마련돼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던지는 거긴 하지만, 근데 system.in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 2학년 1학기 처음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 본격적으로 쓰기에는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동네에서는 이렇게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토대로 사용자가 고른 int 값 하나를 좀 더 편하게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따라서 쳐봅시다. 자,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키보드로부터 그 사람이 300 하고 엔터를 쳤다면, 세 글자 적고 엔터키 쳤다면 최종적으로 내 손에 300이라는 인트 값을 떨궈주는 그런 용도로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를 하나를 도입을 해서 우리 현재 프로그래밍 목표 중에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쪽을 좀 더 쉽게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처음 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캔 정도까지 적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 완성 목록에 이 스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다양한 이름들이 뜨는 걸 볼 수 있고, 그 맨 위에 스캐너 해서 java.util1합시고 to를 달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게 맨 위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터키를 쳐주세요. 엔터키를 치면 뭔가 꿈쩍거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스캐너라는 7글자가 지금 자동 완성이 되고 아직까지는 빨간 줄을 그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캐너라는 친구는 마치 int 등등처럼 형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프로그램 안에 스캐너를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만 쓰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6개, 7개를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 갖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 스캐너를 하나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우리가 여기서 적으려고 하는 건 그런 키보드 입력용 스캐너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가 지금 당장 정하는
이 변수 자리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 같은 선언을 일단 적는다고 생각을 해줍시다. 그래서 이 스캐너 형식, 새로운 이름 정도까지 적어주세요. 저는 보통 여기 있는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세미콜론을 찍으면 말 그대로 인트 형식 변수, 인트 배열 형식 같은 것들 위에다가 선언 적어 놓은 거잖아요. 얘는 스캐너 하나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정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선언에 이니셜라이즈 적을 수 있었잖아요. 이니셜라이저. 이 스캐너 뒤에다가 는 하고 띄어쓰기 하고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우리가 하나 적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적기 적합한 수식은 이제 키보드 입력을 가지고 뭔가 스캔을 하기 위한 스캐너 덩어리 하나를 이 이름에다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 같은 수식을 적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지금 스캐너라는 이름,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라는 이름을 써서 진짜 스캐너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나중에 꺼내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여기서 넘버라는 이름을 토대로 인트 값 하나를 다루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처음에 뭘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키보드용 스캐너 하나를 만들어 갖고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와 같이 적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역시나 처음 적는 거니까 따라서 쳐봅시다. 여기다가 new라고 적고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new 새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새까지만 적고 그 뒤에 이제 자동 완성 목록 보니까 아마도 새로운 스캐너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한테 지금 제시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캐너 만드는 방법, 지금 이름만 봐도 적당히 감이 오죠? 지금 이게 너무 밝아서 선택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아무튼 자 봅시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미리 준비해둔 .txt 파일에서 스캔해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뭐 키보드 입력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스캔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스캔을 해오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경로가 있어요. 등등등 있고 얘는 이제 그 스트링 오브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둔 거의 일부분을 이제 끌어갖고 스캔을 해오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냥 적당히 메뉴에 거 눌러도 지금은 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에 대한 스캐너를 만들 거냐, 우리는 지금 키보드 입력에 대한 스캐너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강렬한 소원을 담아서 시스템 점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in을 골라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적으면 키보드 입력용 새로운 스캐너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정한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까지의 선언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스템.in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용으로 우리가 새로 만든 스캐너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이 밑에 있는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넘버 값 입력받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프롬프트 한번 해봅시다. 시사오 다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몇 개 더 할 것인지 정하세요. 뭐 메시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실행 결과 생각해 보면 헬로 월드가 계속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출력됐었잖아요. 우리 파이썬 수업할 때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도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 키를 따박따박 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헬로 월드가 다음 줄에 걸쳐서 출력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ln이 정확히 그 목표를 지금 상징하는 글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 라인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정한 거 다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줘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프롬프트는 요 꺽쇠 뒤에 엔터키 같은 거 안 치는 게 더 예쁘니까 요 ln까지만 지우시면 우리 현재 목표대로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제 마지막 꺽쇠 출력하고 딱 그 위치에 커서가 멈춰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프롬프트용으로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스캐너 한 다음에 이제 점을 찍으면 스캐너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 이제 next int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이따가 사용을 하실 거예요. 마치 random.wendint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네이밍이 돼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저 사용자로부터 int 값 하나를 입력받아서 그거를 미리 준비해 놓은 넘버 자리에 담을 겁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이제 는 수식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좌항은 넘버하고 우항은 스캐너 하고 점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방금 전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int 형식 값이 나올 법한, 달리 말하면 return 형식이 int인 친구들 위주로 위에서 골라줍니다. 그래서 next int를 좀 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럼 는수식이 완성됐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프롬프트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int 값 하나 입력받아서 그거를 넘버에다 담는 것까지 진행하는 문장 2개 세트를 완성한 셈이에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 밑에다가 sysout 적고 넘버 값 한번 출력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괄호 안에 넘버 적고 저장하고 컨트롤 F12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동작하면 성공입니다. 일단 한번 저도 해볼게요. 밑에 보시면 숫자를 몇 개 더 할 것인지 정하세요 하고 커서는 여기서 지금 깜빡거리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3하고 엔터키 치면 저한테 3이라고 반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버에 담겨있던 값을 프린트하고 엔터키를 쳐줘요. 자, 여기서 살짝 불편한 점이 있는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콘솔 탭 있잖아요. 근데 커서가 여기서 지금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제 목표는 여기서 깜빡거리는 건데 콘솔 탭 컨트롤 F10을 누르자마자는 이런 요상한 데서 깜빡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하고 엔터 치면 커서가 다시 1로 오기는 하는데 뭐 가급적이면 좀 불편하니까 적당히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 가면서 이 정도에 갖다 대고 3하고 엔터 치는 식으로 일단 조금 매무새를 중간중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엔터 친 바로 그 숫자 그대로 반사를 해준다면 우린 지금 스캐너가 정상 동작한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버에 잘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한다고 목표를 달성한 건 아니기는 하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맨 처음에 3하고 엔터키를 쳤다면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숫자 3개를 각각 입력을 받을 거예요. 10하고 엔터 쳤다면 10번에 걸쳐서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몇 번 입력받을 건지는 우리는 코드 적는 시점엔 알 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시나 반복 흐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기억나네요. 반복의 3단 콤보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버에 3 들어있다라면 우리는 대괄호 0, 대괄호 1, 대괄호 2와 같은 느낌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 자리에 각각 int 형식 값을 밀어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ARR은 int 3칸짜리 배열이어야 됩니다. 맞죠? 저 사람은 10하고 엔터키 쳤을 때는 ARR에는 int 10칸짜리 배열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위에 저 코드를 실행한 이후 시점에는 ARR이 몇 칸짜리 배열이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길이가 넘버면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는 나중에 사용할 뭔가를 새로 만든다라는 걸 new를 쓰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ARR 지금 여기로만 놓고 봐서는 ARR이 몇 칸짜리인지를 정하지 않고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기선 정할 수가 있고 그걸 한번 감안해서 ARR 는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길이가 넘버인 배열을 만들어서 담고 스타트하도록 는 수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ARR 는 한 다음에 new하고 그다음에 얘는 int 배열이니까 int 적고 대괄호 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 넘버를 적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C 동네에서는 배열 선언을 적는다. 그 배열의 길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배열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해 정의를 해주기 위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형식이 됐었습니다. 근데 자바의 배열은 조금 의미가 많이 달라요. 자바 동네에서는 맨 처음에 뭘 정하냐? 이게 int 배열이냐 더블 배열이냐까지만 정해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번에 3칸 필요해, 10칸 필요해. 나중에 이제 그때그때 새로운 배열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이름에 딱 놔두고 나중에 써먹는 게 가능해요.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빨간 줄 오류 메시지 같은 게 안 뜨고 일단은 배열이다라고 여러분 상상하면서 생각한다면 이제 나중에 ARR 대괄호 0, 1, 2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겠구나 판단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int 값들을 담기 위한 사전 준비가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복 흐름을 가지고 실제로 int 값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덧셈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부분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반복의 3단 콤보를 봅시다. 우리 지금
일단 저는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도입을 해놓은 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ARR의 0번째 칸부터 스타트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0으로 스타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while문 Alt Shift G로 추가할 수 있었다는 건 아마도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while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while문을 적는 방법을 자동 완성 목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세 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지금은 일단 세 번째 거를 쓰도록 합시다. while loop with condition 조건식을 기반한 while문 적는 방법. 엔터 치면 우리 늘 봐왔던 그 익숙한 while문 껍데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가 넘버보다 작은 동안과 같이 조건식 적으면 되겠죠. 3단 콤보의 두 번째죠.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 기억난 김에 마지막 것까지. 자, 방금 전에 0번째 칸에 담았다면 다음번에 1번째 칸에 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음 반복 준비하기 위한 더하기 인덱스 세미콜론 정도까지 적고 전반적인 반복 실행 흐름을 완성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그런 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도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서도 결국 이품문 while문 짜다가 야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적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3단 콤보 해놨다면 우리의 목표를 좁힐 수 있어요. 자, 주석은 역시나 저만 칠게요. 사용자로부터 인덱스 번째 숫자 입력받 ARR 인덱스에 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붙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일단은 복붙해 봅시다. 위에다가 프롬프트 출력하고 스캐너로 인트값 하나 받아오는 걸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동네는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잘 맞춰줄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문장 두 개 들고 와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조금 바꾸고 그래서 뭐 인덱스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덧셈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류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에다 담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이제 ARR의 인덱스 번째 자리에 담으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처음에 0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사용자한테 말할 건데 뭐 그 사람도 프로그래머고 시작은 0번째 외우고 있다라면 뭐 큰 무리 없겠죠. 그거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3하고 엔터 친 다음에 숫자 3개를 성공적으로 입력할 수 있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 숫자를 몇 개 더 할 건지 3하고 엔터 쳤습니다. 0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 4, 5까지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성공입니다. 지금 아직 덧셈하는 코드, 그 덧셈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는 안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덧셈식이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이거 파이썬에서 꺼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 차는 몇 살입니다 할 때 그냥 더하면 타입 에러가 떴습니다. int 더하기 str 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바는 여기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바 동네에서는 int 더하기 스트링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이 이겨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인덱스에 0이 담겨 있었다. 아니 뭐 좀 더 큰 숫자로 할게요. 인덱스에 300이 담겨 있었다라면 얘는 지금 300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글자 붙이기를 해줍니다. int 값에 대한 글자 표현 만든 다음에 글자 붙이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덧셈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보다 편하죠? 이게 만약 파이썬이었다면 이 인덱스 옆에 str 괄호 열고 닫고로 묶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C는 답이 없으니까 뭐 그쪽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while문 반복 흐름까지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올 데이터는 다 모인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합을 구하면 됩니다. 합을 구하는 거 역시나 반복 흐름으로 그냥 커버하면 되겠죠. 따라서 위에 적어놓은 저 3단 콤보 전체를 다 복붙을 해올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한 순서대로 한 바퀴 쫙 돌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인 우리 목표가 그래서 합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적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는 첫 반복 준비할 때 추가적으로 합에 0을 담고 스타트한다를 적으시면 될 겁니다. 아직 아무 숫자도 안 더했다면 합은 0인 게 맞아요. 이 0은 덧셈의 항등원입니다. 그리고 매번
while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숫자 하나씩 꺼낼 때마다 합에다가 더해서 다시 담는 코드를 밑에다 밀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용자 입력 그딴 거가 아니라 합에 더하기 는 하면 되는 거죠. 뭐를? ARR의 인덱스 번째 값을. 이게 요번 반복 흐름에서의 이번 반복 진행 코드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요 while문 실행까지 끝나면 이제 합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한 결과가 담겨 있게 돼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매우 중요한 엄청 고생해서 계산이 끝난 인트 값을 사용자 눈앞에 배달을 시키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sysout을 써서 진행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복부터 하기도 귀찮은 수준이니까 sysout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엔터키를 추가로 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은 띄어쓰기 하고 적당히 합입니다. 마침표 정도까지 해서 마지막 메시지까지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편하죠. 파이썬보다 훨씬 편합니다. 인트랑 스트링이랑 더해도 스트링이고 당연히 더블이랑 스트링이랑 더해도 스트링이 이겨요. 그래서 엔간하면 str 괄호열고 닫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쓸 일은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int 괄호열고 닫고 같은 짓을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으려고 할 때는 조금 불편한 것 같기는 해요. 스캐너라는 따로 마련되어 있는 친구를 곁들여서 써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어차피 복부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숫자 몇 개 더 할 건지 정하세요. 3하고 엔터 쳐볼게요. 3 엔터, 5 엔터, 7 엔터 하면은 15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합은 15입니다까지 말하고 터미네이티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다면 성공적으로 복습 간단하게 하면서 자바 동네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왔다 갔다 하기 위한 스킬들을 살짝 짚어봤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 완벽한 프로그램이냐라 질문하면 웬걸 지금 자꾸 제가 지금 굳이 강조하진 않았는데 자꾸 여기저기에 노란색 느낌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자바에도 찍혀 있고 심지어 프라블럼스에도 지금 경고가 하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도 노란색 칩, 지금 이게 프로젝터 너무 밝긴 한데 완전 생노랑이라 잘 보이기는 하네요. 노란색 칩 있고 노란색으로 네모 있고 아웃라인에도 지금 느낌표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누르시면 이제 경고가 어디서 발생했나를 얘기해줘요. 스캐너라는 이 선언, 이 이름을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리소스 릭이랍니다. 자원이 새고 있대요. 그리고 부연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스캐너가 단 한 번도 닫히지 않았대요. 우리가 지금 키보드용으로 새로운 스캐너 쓸 거임 해가지고 선언에 이니셜라이저 적어갖고 예쁘게 잘 썼단 말이에요. 정상 동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지금 추가로 토를 다는 거예요. 너 다 썼으면 걔 이제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아무튼 원래 자리에 갖다 놔야지 내지는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라고 마지막 심하이를 해줘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경고 메시지를 뱉는다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사실 지금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우리 목표대로 잘 동작하죠. 지금은 사실 클로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실행 전체가 종료되면 메모리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이게 기분이가 좋지 않다면 합 출력한 이후 시점에 내지는 더 이상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게 확실하다는 시점에 스캐너한 다음에 점 찍으면 클로즈라는 걸 가장 먼저 띄워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 방금 전에 만든 키보드 입력용 스캐너를 이제는 끄겠어 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저장하면 이제는 경고가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전 웃기죠? 스캐너 경고 노란 줄은 저 위에 있었어요. 근데 밑에다가 적당히 코드를 치니까 위에 있던 경고가 사라집니다. 느낌이 쎄한데 하고 경고를 내뱉다가 이제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엔간하면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이클립스가 생각했던 코드를 적절한 위치에 적어놨더니 우리한테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닫는 코드가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이 친구는 얼마든지 경고를 뱉을 수 있고 그 친구의 얘기에 따라서 네버 클로즈드를 했으니까 다 썼어요 닫거나 프로그램 끝나기 직전에 닫거나 아니면
우리 현재 코드 실행 흐름상 더 이상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시점, 마지막 번째 숫자 입력이 끝난 이후 시점에 클로즈를 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우리 프로그램을 매무새를 다듬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경고와 오류가 없는 예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클립스는 이 정도까지 우리한테 선심 써서 도움말을 제공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뭐 설명이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았죠. 우리 배열 구경해 봤었고, 대괄호 연산자 자주 써봤었고, 반복의 3단 콤보 써봤고, 선언 뭐 자주 적어봤잖아요. 이니셜라이저 뭐 저렇게 담아놓고 스타트 하는 거였잖아요. 늘. 다만 이제 new 같은 거 새로 튀어나왔다든가 스캐너라는 뭔가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끌어와가지고 썼다거나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얼마든지 C사우처럼 복부수로 카바를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맨날 똑같은 키보드를 쓸 테니까요. 여러분 뭐 터치스크린 그런 거 당분간 안 쓸 거니까 복부수로 카바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파이썬보다 편한 부분도 있다는 거. 이렇게 메시지 덧셈 할 때는 스트링 형식이 항상 우성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 그냥 덧셈식으로 카바 칠 수도 있다는 거 정도로 보시면 일단은 끝날 것 같아요. 5분 남은 거잖아요. 5분 안에 정리 슬라이드 다 카바하고 여러분 가방 쌀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바 또한 C 동네랑 유사하게 어떤 이름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을 반드시 미리 적어둬야 하도록 돼 있어요. 일단 우리는 다양한 이런저런 선언들 적어가면서 앞으로 데이터들을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들을 도입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넘버, ARR, 인덱스, 합 같은 것들. 이에 따라서 자바에서 형식을 논의를 할 때는 파이썬처럼 값의 형식을 논의한다라기보다는 C처럼 수식의 형식을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해요. 어떤 이름을 사용했다, 수식으로서 적었다. 그 수식의 형식은 순전히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리터럴 생각해 봅시다. 리터럴 3, 리터럴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적을 수 있어요. 걔네들의 형식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형식이에요. 0, 인트 형식 0입니다. 와 같이 수식의 형식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어요. 파이썬은 그게 불가능했죠. 파이썬에서 A 더하기 B 라고 수식을 적어놨다, 덧셈식을. 우리는 그 세 글자만 봐서는 절대로 이 덧셈이 int 덧셈일 거다, str 붙이기 연산일 거다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런타임에 실제로 그 수식을 계산하는 시점이 돼야 이름 사전에 A 자리에 무슨 ID 값이 들어있냐 등등을 다 파악하고 나서야 아, 이번에 int 덧셈이구나, 아, 이번에 str 붙이기 해야 되는구나와 같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속도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자바 동네에선 C랑 동등하게 덧셈식이 들어있다.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F10을 누르는 바로 그 시점에 이게 인트 덧셈이냐 더블 덧셈이냐 스트링 붙이기냐가 결정된 채로 런타임에 돌입하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바 문법이 C 문법이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 선언의 데클러레이터 적는 방법이 자바 동네에선 엄청나게 제한돼 있어요. C 동네에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의 선언의 데클러레이터를 꾸밀 수 있는 거 4가지가 존재했었고 우리는 3가지를 조명해 봤어요. 기호 3가지 기억납니까? 하나는 일단 별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방금 봤던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소괄호 열고 닫고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터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배열 선언, 그 다음에 함수 선언,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라든가 그런 게 안 된다 막 그런 것까지 구경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름에 대한 데클러레이터에 별을 몇 개를 찍을 거냐 등등은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이 엄청 넓었어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데클러레이터에 별 붙이면 바로 꺼지라고 합니다. 방금 전처럼 대괄호 열고 닫고를 데클러레이터로서 적는 것도 막혀 있어요. 물론 소괄호 열고 닫고는 여기저기서 쓰이는 것 같으니까 그건 일단 그러려니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C 당시에 선언 읽는 방법만 우리 외워갖고 기말고사 봤는데 자바의 선언 적는 방법은 C만큼 복잡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문법적인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배열 다루는 방법 등등의 세세한 메커니즘적 차이점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ARR은 인트 배열 이름이에요 까지만 정해두고 나중에 이번엔 10칸짜리, 이번엔 500칸짜리 필요하네요. 그때그때 새로운 배열 덩어리를 만들어 갖고 쓰는 게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C의 배열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C에서 인트 3칸짜리 배열과 인트 5칸짜리 배열은 다른 형식입니다.
사이즈 오프 하면 숫자 다르게 나와요. 다른 형식이에요. 서로 다르게 C 컴파일러가 관리를 해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세세한 차이점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세하게 대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캐너라는 친구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자바 동네에서도 키보드 입력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in 해갖고 그냥 다루는 건 좀 어려워요. 대신에 스캐너라는 뭔가를 곁들여 갖고 쓰도록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외하면 사용 방법 자체는 스캔F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마치 파이썬의 input 괄호 닫고랑 비슷한 느낌으로 편하게 리턴 값이 인트 형식 값이 나오겠지,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가 나오겠지와 같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을 그럭저럭 쉽게 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이걸 그냥 자동으로 예쁘게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는 이클립스를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캐너 이거 다 썼으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실 에티켓이죠. 이거는 경고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바 동네는 이런 게 많아요. 파이썬이랑 C랑 다르게 우리가 도덕적, 인도주의적 차원 등등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코드를 적어두면 이클립스가 그걸 해석을 해서 경고 내지, 심지어 그게 크리티컬한 이슈다라면 오류를 내뱉도록 돼 있어요. 실행 안 시켜줍니다. 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프로그램 자체가 꺼질 거기 때문에 미리 닫을 필요가 없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의 이클립스가 나름 선의에 입각해서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쓴소리다라 생각하고 중간에 노란 줄 뜰 때마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서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인데 같은 거 물어봐 가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 흐름 우리가 복습 겸해서 자바에서 어떻게 쓰나 구경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는 수식 적는 방법은 일단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while문 써봤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코드 실행 흐름, 순차 분기 반복 구성하기 위한 주요 문장들 적는 방법들은 우리 지난 학기 C 쓰던 당시랑 비슷한 방식으로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그럭저럭 적으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수업에서 이번 세 번째 수업에서 다룰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같이 구경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나요. 15분 정각에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이클립스라는 친구 쓸 예정이니까 오늘 혹시나 도움 필요하다 하면 도움 받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집에 갑시다.